오늘 아침 일라디오. 내일 오후면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오늘부터 휴무에 들어간 곳도 있다고 하죠. 명절 앞두고 마음도 바쁘고 고민도 많은데 그 가운데 설 선물은 뭐가 좋을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설 선물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죠. 6, 70년대는 생필품, 소고기 한 근, 달걀 한 판이 인기였고요. 80년대엔 비누 세트, 양주 세트 같은 선물 세트가 나왔고요. 90년대에 상품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요즘은 간단하게 모바일 상품권 선택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선물에도 우리 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종류와 모습은 달라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 선물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의미겠죠. 이번 설 정성이 담긴 마음의 선물 잘 전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종종 주고받기 부담스러운 선물도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걸 위해 과한 선물을 전할 때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실 텐데요. 잠시 후 우리 동네 박변홍사 시간에 관련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월 27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 나가는 날인데요.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를 지금 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쓰임새도 많고 영양도 만점, 새콤한 맛을 내는 중요한 식재료이지만 이 과일 생각만 해도 시큼하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단 무척 시기 때문에 생으로 먹기보다는 보통 즙을 내서 요리에 뿌리거나 잘게 간 뒤 희석시켜 먹습니다. 또 과즙에 설탕을 넣고 졸여서 젤리를 만들기도 하고 여기에 과육을 섞어서 마멀레이드로 즐기기도 하죠. 열매를 얇게 썰어서 새우튀김 요리, 칵테일 등에도 쓰입니다. 소녀시대의 파티에도 등장을 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얼음을 동동 띄워 시원한 음료로,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청을 만들어 따끈하게 차로 즐기고요. 노랫말처럼 소주와 섞어 상큼함을 즐기기도 합니다. 새콤한 맛의 노란색 과일,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대목 좀 경기가 살아나면 좋겠는데 이번 설 20만 원 내에서 설 전후 30일 동안 명절 농축산물 선물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선물 소비 동향 대략 어떤지 좀 살펴주세요.
네,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물 선물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명절 기간 동안 이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10만 원 초과 이제 20만 원 이하의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N유통에 따르면 16일까지 집계된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결과 이러한 선물 세트 구매량이 지난해 설에 비해서 18.6%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설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인해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왕이면 더 좋은 선물을 주자 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귀향 행렬이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프리미엄 농산물 선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보내는 건데 어떤 품목이 인기인지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대형마트는 프리미엄 과일의 대표격인 샤인머스켓에 최근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딸기 대신에 이제 여기에다 힘을 쓴다는데 그래서 전체 선물 세트 매출 가운데 과일 선물 세트의 비중이 점차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설에는 이 8.4%까지 낮아졌지만 이 샤인머스켓 대중화와 함께 이 점진적으로 이 샤인머스켓 구성비를 높였더니 지난해는 5년 만에 매출 비중이 이제 10% 이상으로 두 자릿수로 회복됐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백화점 등 고급 선물 세트 수요가 많은 매장에선 고급 농축산물을 활용한 선물 세트가 더 다양해졌습니다. H백화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샤인머스켓 포도 같은 프리미엄 과일을 담은 혼합과일 선물 세트 물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제 늘렸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사과, 배, 애플망고 세트가 16만 5천 원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섞어서 담았네요. 네, 그리고 쌀 선물 세트 판매도 활발히 눈길을 끕니다. 21일 기준으로 이 쌀 선물 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배나 증가했다고 하고 준비한 12종류 세트에서 4종류가 매진됐다고 합니다. 이 백화점에서는 이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2020년부터 이제 쌀 선물 세트 판매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굴비, 한우 같은 그런 선물에 비해서는 매출이 미미하지만 그래도 명절 선물 세트 품목으로 쌀이 자리 잡을 거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L백화점 같은 경우도 천여종 정육 선물 세트를 20만 세트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좋은 쌀을 이 명절에 선물하는 그런 이제 추세가 생길 것 같은데, 자, 이걸 바라보는 정부와 농업계 입장은 어떤지 들어볼까요? 네, 지난 20일에 이제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이었고 한국농업경영 중앙연합회장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설 성수기 농축산물 소비 동향을 점검하려고 이제 현장 방문을 했는데요. 이 현장에서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위해 청탁금지법을 개정한 결과가 이제 실제 농축산물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보람이 있다. 그리고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수입육, 수입과일 등으로 꾸려진 선물 세트가 우리 농축산물 위주로 편성되는 효과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이제 농업단체 회장도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우리 농축산물 판매량이 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이 효과가 커질 걸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 앞으로도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농축산물 선물 소비가 더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자, 이제 내년 2023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세가 시행이 될 텐데 오랜 수건이었잖아요. 이제 지자체들, 농업계에서 거는 기대가 높은데요. 도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일까?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명 중 94명이 여전히 고향세를 모르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좀 충격일 텐데요. 네. 이런 결과는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정리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포커스 최근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조사는 농경연이 이제 매년 농업농촌 정책 기초자료를 활용하려고 이제 쓰는 설문조사인데 농민들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우는 농민 1,044명, 도시민 1,500명을 조사하면서 이제 도시민에게 고향세를 아느냐, 그리고 이제 참여하겠느냐는 항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랬더니 고향세를 안다고 말한 도시민 비율은 고작 6.3%, 이 도시민 1,500명 중에 95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네,
곧 이제 시행이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모른다니 좀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도 좀 희망을 찾아볼 만한 구석이 있을까요? 네, 그래도 다행인 점이 있는데요. 고양세 도입 취지엔 상당수 도시민이 공감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농경연이 고양세가 이러이러하다 한 다음에 참여 의향을 물었더니 과반수인 53.5%가 참여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부금을 낼 의향에만 하는 응답이 17.5%, 보통이다 하는 응답이 38%였습니다. 이 응답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주부, 자영업자, 농촌거주 경험자, 농사짓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의향이 높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제 어느 정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라는 게 이제 농경연의 해석입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가 많다라고 답을 한 도시민의 비율은 2020년 56.2%에서 이제 3.2% 증가한 59.4%로 나타났습니다.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세금을 내는 걸 찬성하는 도시민도 60.1%로 2020년 53.2%보다 6.9% 증가했습니다. 네, 많은 이 공감은 받고 있는데 이제 홍보가 좀 더 돼야 성패를 좀 점쳐볼 수가 있겠어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고양세는 확실히 농업계 최대 수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지난해 고양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제 앞으로는 하부 법령, 그러니까 시행령, 시행규칙, 재개정 등을 통해서 이제 내년 1월에 시행이 됩니다. 농업계는 이렇게 치열하게 도입 논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이에 반해서 기부금 납부에 참여하는 주체인 도시민의 관심까지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시행을 1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2010년 국내에서 처음 고양세 연구를 학술 논문 형태로 발표한 경제학자인 연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제 고양세를 농업계 안에서 논의한다고 될 시점은 지났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국민, 특히 수도권 주민과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자주 노출되는 방송, SNS, 대중교통 광고 같은 것들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제도 도입 취지대로 도시민 기부금이 지역재정 균형에 기여를 하려면 이 고양세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역들의 자발적인 홍보 역시 중요하다고 또 이제 강조했습니다. 이 엄명예 교수는 실제 지역이 고양세를 유치하려면 매력적으로 지역을 홍보해야 하겠고 그리고 경쟁력과 차별성이 있는 향토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개발 그리고 발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한 염 교수는 기부 상한 확대, 세액 공제율 상향 그리고 답례품 한도 증액 등을 통해서 이 기부금의 양적 흐름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이 고양세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제대로 배분이 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도 조언을 했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이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배워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일만 지나면 설 연휴 시작인데 혹시 계획 세워두신 게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요. 이게 가족들 모이기가 좀 어려워서 가족들을 살짝 이렇게 일정 조율해서 피해가지고 양가 부모님 좀 뵙고 또 조카들도 뭐 세뱃돈은 줘야 될 것 같아서 조카들도 잠깐만 보고 그럴 예정입니다. 네, 그것도 시간을 정해서 겹치지 않게 해야 하는 참 현실이 씁쓸합니다. 참. 네. 정말 예전 같진 않은데 기억하는 그 대표적인 명절 분위기는 변호사님은 어떤 기억을 갖고 계세요? 어렸을 때 분위기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그 장만할 때 같이 먹고 뭐 구경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이제 명절 되면 이제 각자 이제 친척들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이제 좀 성장하고 이랬을 때는 뭐 어르신들 뵈면은 이제 뭐 안부도 여쭙고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부터는 뭐 뵐 수가 없으니까는요. 그냥 이렇게 전화나 좀 드리는 정도 이런 분위기고 막상 이제 그 고향에 내려가서 보더라도 사람 이렇게 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거의 이제 외지에 계시는 뭐 자녀분들이 오지는 않아가지고요. 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한 번씩 들려가지고 오히려 이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인사 한 번씩 드리고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네. 농촌 어르신들은 정말 예전에 명절에 꺼내 입었던 옷이며 드셨던 음식 그 예전 기억이 더 많이 나실 텐데 요즘 그럼 어떻게 지내시게 될까요? 그냥 뭐 계속 전화 연락을 좀 많이 하시고요. 네. 그 내려가면은 저처럼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가깝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 4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예.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이 오는 집을 굉장히 부러워하시기도 하시고 명절에 이제 많이 안타까워가지고 자녀분들이 안 오는 분들끼리 모이셔서 이제 뭐 식사를 같이 가끔 하시기도 하시고 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에 조금 어머니가 많이 이제 친하신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명절 음식 같은 거를 많이 나눠주시는 편이세요. 아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나눠드리러 한 번씩 가고 하면은 저 보면은 자녀 온 것처럼 너무나 좋아해요. 네. 예. 감사한 이웃이 있어서 그래도 마음을 좀 달래봅니다. 네. 자, 오늘은 명절 앞두고 또 시기적으로 맞는 주제를 골라주셨는데 어떤 건가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저도 이제 아버지께서 뭐 어디 이렇게 금융기관 뭐 이렇게 그 이사를 좋아 보이시다 보니까 이사 출마하신다고 막 이런 사소한 선거부터 우리가 뭐 대선도 있고 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또 명절을 맞이하다 보니까 선물을 많이 주고받으세요. 근데 이 선물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지금 시기인데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주 적절한 시기 또 명절 앞둔 시기에 선물을 주고받는 거를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철봉 씨, 우리 이웃 철봉 씨, 지난주엔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오늘은 철봉 씨 둘러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형사님 잘 지내셨어요? 철봉씨 웬일이시래요? 아이 지가 뭔 일인지 계속 사고가 나고 사건이 터지고 하네요. 아이 덕분에 사건이 잘 처리되고 있구만요. 형사님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이거 괜찮은데요. 아유 이게 뭐래요? 에이 지 맴이에요. 아이 그동안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이 설도 얼마 안 남고 해서 지 매매 선물이라 생각하고 아유 무슨 선물 거정 괜찮아요. 아유 지 매미야 소라도 한 마리 잡고 싶은데 또 법도 있고 해서 이거 나눠들 드시라고 이거 떡이에요. 정말 괜찮아요 철봉씨. 인자고 설인지 이거 부담 것들 마셔요. 고생해주신 것이 어디 45,000원짜리 떡으로다가 해결되겠어요. 아이고 지 일인데요. 이게 지 매미니까 맛있게들 드셔요. 아이고 정말 괜찮은데.
형사 선생님한테 나가 가만히 있을 순 없는 것이지. 암만. 아따, 명절 앞두고 선물 드리고 온게 인자 맴이 변하네. 자, 명절 선물도 전달했고 설장도 봤은께 인자 다리 뻗고 자겠네. 근데 이제 뭐지? 이번 지방선거에 군수, 도의원, 군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뭘 보냈구만. 잘 부탁합니다. 이게 편지에다가 선물 꺼정. 암만. 우리 동네에서 나가 젤로 힘 있는 사람이란 걸 잘 아시는구만. 그려 그치. 사람 볼 줄 아는구먼. 진짜 뭐 이런 걸 받으면서 철봉 씨가 좀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란 걸 당신들이 아는구만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진짜 우리 주위에 늘 있는 일인데 오늘 좀 제대로 짚어주셔야겠어요. 네. 지금 뭔가 목적을 가진 선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아까 그 미풍양속이라는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게 명절 분위기에 묻힐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명절 분위기에 묻혀서 그냥 사소하게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 친분을 위주로 명절을 서로가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주는 선물로 생각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사건이나 이런 거, 내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는 뭐 담당 공무원 이런 분들께 어떤 선물을 드리는 거는 직무하고 관련성이 있어서 이게 뭐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돼가지고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법 있기 전하고 생긴 후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많이 달라졌죠. 그냥 원래 그냥 그런 직무 관련해서 나와 관련된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분한테도 일정 금액 이상의 뭐 선물이나 뭐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업무를 진행 중에 있거나 뭐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을 뭐 잠깐 조금 전에 마쳤거나 이런 분들하고는 진짜 뭘 주고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고받는 경우에 뭐 과태료 부과라든지 잘못하다가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철봉 씨가 이렇게 사건 담당하셨던 분한테 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선거철이어가지고 지금 뭐 작년쯤에 이제 법이 좀 개정돼가지고 사전선거운동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본인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어떤 금품을 기부하는 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암암리에 이렇게 선거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설을 빌미로 해서 선물 주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또 그걸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아까 철봉 씨처럼 내가 받을 수 있지 이러시지만, 만약에 그게 적발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또 큰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몇십 배로 돌려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처벌을 실제로 받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요, 뭐 우리가 제공한 금품에서 한 2배에서 5배 정도의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과태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선거 관련돼 가지고 받게 되면은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놓치기 쉬운 부분이 그 관련한 업무를 다 처리를 해주셨다. 그러면 이제 이제는 괜찮겠지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조심해야겠네요. 우리가 끝났다고 해서 아직 그 완전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뭐 이의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일단 내가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 좋은 결과로 가고 있으니 선물을 해드려야겠다 이러면 나와 그 사건 담당자분하고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가지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과거에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 청탁금지법 위반 첫 사례가 사건이 잘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떡을 선물로 드렸다가 그게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우리 과태료가 부과되고 했던 사례거든요. 그랬었군요. 자, 이런 법이 정말 존재하고 꼭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겠어요.
네. 우리가 직무 관련성이 예. 있으면 아예 제공하시면 안 되고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나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선물로 뭐 일반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명절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농수산 뭐 이런 식품들 같은 건 한 20만 원까지는 선물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네. 철봉 씨 같은 경우에 사건을 맡고 계신 분이라서 선물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제 그 금액도 좀 알아봤고 선거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 선거 관련해서 예전에 뭐 식사 대접받고 이래서 막 주민들 전체 막 곤란해지고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예민한 시기 네.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은데, 네. 네, 제가 이 전라북도에 내려온 지가 지금 만 7년이 좀 넘었어요. 그 과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명절에 떡갈비 같은 걸 선물하셨거나 또 그걸 받으신 분들이 이제 적발되셔가지고 선거에 출마도 못하게 되시고 받으신 분은 우리가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하기도 하고요. 선물 주신 분은 선거도 출마를 못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거를 앞두고 있고 계속해서 여러 후보자분들이 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대선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가가오호 이렇게 선물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명백하게 그런 기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가지고 선물을 주신 경우에는 그 금액이라든지 선물을 준 범위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 나오거든요. 선거에 네. 대해서는 공정성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드리는 거지만 이 받는 사람까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만약에 정말 출마를 하려는 분들은 변호사님께 꼭 사전에 알아보고 결정을 내리셔야겠어요. 네. 참 조심하셔야 어렵네요. 됩니다. 네. 이게 진짜 명절 분위기랑 겹쳐지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들은 얘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이제 이번 설 맞으면서 준비하신 선물 품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준비하신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주로 선물을 하는 그 물품들이요. 네. 곡식, 그러니까 뭐 잡곡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과일, 그리고 요런 거하고 또 조금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좀 어른이신 분들한테는 뭐 고기 세트를 또 준비를 하거든요. 고기 좋죠. 네, 이제 주변에서 다 그걸 생산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이제 그 벼농사를 짓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은 이제 도움드린 분들이 고맙다면서 진짜 인사하시는 경우 많겠는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요. 예. 뭐 사실 수입료 대신 그 농산물 같은 거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끔 기억에 정말 남는 게 제가 일을 굉장히 뭐 열심히 도와드린 분이 계셨는데 본인이 이제 산에다 풀어놓고 키우는 닭이 있다고 해서 그 닭을 2마리를 잡아서 갖다 주신 분도 계셨고요. 네. 오이, 고추 이런 거는 뭐 거의 많이 받고 어제도 멸치를 또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좋네요. 네. 근데 멸치가 이게 뭐 사오시는 게 아니라 뭐 본인이 어디서 이거 하신다고 건조하는 거 하신다고 갖다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일하면서 뭐 굉장히 그런 선물을 많이 받고요. 특히 마을 변호사를 활동하면은 이 텃밭에서 이렇게 뭐 어머님 아버님들이 기르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많이 갖다 주세요. 무 뭐 이런 거, 고구마 뭐 이런 거 갖다 주셔가지고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아유 참. 농어촌 지역에서 이제 주고받는 선물에 생기는 문제점, 끝으로 주의할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우리가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은 정말 나랑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미풍양수처럼 여겨지는 정말 감사의 선물로만 제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게 공무원인 공직이시거나 이렇게 선거에 관련된 분들은 범죄가 되니까 조금만 마음을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제보다 춥습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5도, 대구 영하 2도로 전국이 영하 12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내려갑니다. 서울 한낮 기온 4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고요.
영남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져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동안 미세먼지로 답답했는데요. 중북부 지방의 대기질은 점차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대전, 세종, 전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먼저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012명이나 나왔습니다. 참 반갑지 않은 기록이 다시 새로 쓰였는데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은 것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년 만에 처음이고요. 또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56일 만입니다. 종전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화요일보다 무려 4,400명 넘게 많고요. 또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하면 8,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기도만 4,200명, 서울만 확진자가 3,200여 명에 이르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약 15,000여 명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385명으로 여전히 감소세고요. 사망자는 32명 늘면서 치명률도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다시 크게 늘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인 오미크론 대응 체제 돌입은 모레로 결정이 됐네요. 네, 정부는 어제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했고요. 이번 주 토요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많은데요. 이 기존의 진단검사 체계로는 이 폭증하는 확진자를 모두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신속히 환자를 찾아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대응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PCR 검사는 밀접 접촉자나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요. 이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야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할 수 있게 했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안일한 대처는 금물이지만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도 없다라면서 이제부터는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 데 두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법원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그 양자 토론 방송을 금지했어요. 네, 이 서울 서부지법은 어제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지상파 3사가 안철수 후보를 배제한 채 TV 토론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쯤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은 불발이 됐습니다. 네. 재판부는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폭넓은 재량은 인정되지만 이 방송 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재량에도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안철수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 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했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파와 연령에 상관없이 이 국민을 위해 폭넓은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과학기술, 미래환경, 에너지 등에서 30, 40대 장관을 적극 기용하겠다며 이 청년 세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국정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면목이 없다라면서 앞으로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 내에서 좀 논란이 있네요. 네, 이 성남FC 의혹을 수사를 지휘해온 이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최근 사표를 쓰고 검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 성남FC 수사를 두고 이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었다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른바 성남FC 의혹은 2018년 6월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불거진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부터 3년간 이 두산,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이 시민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 원을 후원한 것을 문제 삼은 건데요. 이 성남FC에 후원한 대가로 두산그룹이 가진 땅은 용도 변경을 해주고 네이버는 제2사후 건축 허가를 받는 등 각종 인허가 특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바른미래당 측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은 2년여간의 수사 끝에 뇌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려 했고 이를 박은정 성남시청장이 막았다라는 것이 박하영 검사 측의 주장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호수 검찰총장은 수원지검에 사건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수사 종결을 지시하거나 보안 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국가 정신을 강조하고 나섰어요. 네, 윤석열 후보는 연일 국가 정체성과 안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앙선대위 정책 토론회 축사에 나선 윤석열 후보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명확히 하고 국가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안보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신이 똑바르고 정체성이 분명한 나라는 적의 침략을 받아도 바로 국권을 회복해온 것을 역사가 증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어제 오후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결의대회에 참석해서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 이후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전원이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협위원장들을 격려하며 정권교체 이후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선 상대였던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선대본 상임고문에 임명했고요. 이 권영세 선대본 본부장은 이 심야 회의를 열면서 긴장감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외교부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출국을 권고했네요. 네, 이 무력 충돌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외교부가 남부와 동부, 북부 등 12개 주의 여행 경보를 3단계 출국 권고로 높였습니다. 이 여행 경보가 총 4단계가 있는데 출국 권고는 2번째로 높은 단계입니다. 이로써 이미 출국 권고가 내려졌던 3개 주를 포함하면 우크라이나 25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개 주에서 출국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체류 국민은 가급적 빨리 출국하라고 했고요. 또 출국 권고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필요한 경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출국 권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과 가족의 철수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은 565명이고 공관원이나 기업인, 학생, 자영업자 등입니다. 청와대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초등학생이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다가 숨진 일이 있었네요. 네, 그제 오후 제주시에서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9살 초등학생이 옷이 문에 끼면서 차에 끌려가다가 깔리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급대가 즉각 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만 아이가 결국 숨졌는데요.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승하차를 관리하는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이 3살 김세린 양이 어린이집 통합 차량에 치여서 숨진 뒤 개정된 이른바 세린이법에 따르면 이 어린이 통합버스에는 동승자가 동승해야 하고 그리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 운전자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60대 통학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요. 학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해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588님께서 요즘 뒷산 운동하고 따뜻한 차 한잔하면 얼었던 몸이 사르르